안녕하세요. 2023 대입 수시 특성화고 특별전형 분석과 전략 안내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관광고등학교 교사 김태근입니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지난해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영향 탓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수시 집중력에 대한 그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강의 안내를 통해서 수시 전형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바라면서 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주제는 크게 4개의 주제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입시 기초 역량, 그리고 두 번째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편, 그리고 세 번째 정원 내 고른기의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와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의 대학 입시 기초 역량 부분에서는 우리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특성화고 정원의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여러 정원 내 고른기의 특별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위주의 일반 전형, 종합을 포함한 그리고 기타 특기자 전형의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논술이나 계약학과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러한 전형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대학의 기본 지식과 정보를 탐구해내는 이러한 역량을 조금 기르고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번 한 꼭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학별 모집 여강의 편제는 교육부 표준안 공통안이고요. 마치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라든지 교육 과정의 모든 접안 정보 내용들이 교육계획서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대학별 모집 요강에도 이렇게 첫 번째 전형 요강 및 주요 사항,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세부 전형별 안내, 그리고 지원자 유의사항이라든지 학사 안내 같은 이러한 다양한 당해년도의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지 해당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이러한 중요한 대학의 입시 내용들이 잘 수록이 되어 있고 망라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모집단이 대학의 정보의 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서는 이러한 전형 요강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특성화고의 어떤 그러한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삼아볼까 해서 몇 곡지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형별 지원 자격이 수록되어 있는 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학교 유형별로 각각의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의 전형 유형별로 이렇게 지원 가능 여부가 동그라미 X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재직자 포함해서 해당 대학의 전형별 지원 자격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교과 전형을 제외한 다른 고교 유형에 비해서 지원이 가능한 전형풀의 확장성이 어쨌든 이 표상에는 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외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함해서 일반 전공 과정의 학교 유형은 지원이 불가함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위주 전형 평가 방법 및 전형 서류 요약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전형별로 어떤 평가 방법 형식을 취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평가 요소를 두고 각각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근거해서 우리 지원 시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갖춰야 할 또 작성해야 할 필수 서류라든지 선택 서류 등을 잘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면접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폐지가 돼서 학생부 30의 서류의 70으로 이렇게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올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한 번쯤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 내용을 보고 올해 역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이 내용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올해도 해당 대학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요.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이 졸업자의 경우에는 즉 현재 지금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교협의 공통양식
3번 자율문항은 삭제가 되고 1, 2번 공통문항을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단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양식안을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구별의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류평가, 평가 요소 및 배점을 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이 막혀 있지만, 어쨌든 학생부 위주의 종합전형과 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세 꼭지로 나누어서 활용과 배점, 평가 항목의 내용이 이렇게, 자, 교과의 경우에는 총점 300점으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부분을 집중해서 평가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 세 역량의 지표를 다 활용하면서 각각 300, 400, 300점의 총 1000점에, 그리고 평가 항목도 훨씬 더 내용이 많은 이러한 평가 7등급 단계로 나누어서 점수가 구별돼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형 자료의 내용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지 그 점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활동의 어떤 그러한 결과보다는 그 준비 과정이나 노력, 활동 이후에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 특히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간의 평가 항목의 차이, 그 점수의 배점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러한 서류평가의 어떤 요소와 배점을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부 종합에 물론 우리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전년도에는 면접이 2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실시가 되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일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면접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KU 자기추천자 전형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평가 요소는 동일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의 세 꼭지로 삼아서 각각의 배점 역시 총점 1000점으로 삼아, 그리고 평가 항목은 훨씬 더 이제 조금 단순해졌습니다. 대신에 앞서 7등급 평가 척도에서 5등급 척도로 이렇게 더 좁아졌다고 하는 거. 그 면접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대학별로 약간의 어떤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2인, 지원자 1인의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그 면접의 주요 내용은 서류의 어떤 그러한 진위 여부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러한 인성평가, 그리고 절차상으로는 이런 사전 단계에서 최종 심의까지, 그리고 꼭 기해야 될 게 요즘 면접도 역시 블라인드 면접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는 거 꼭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이러한 세 가지의 학업과 진로, 공동체 역량 외에도 면접 현장에서의 학생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질의응답에 대한 발문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면접에 임하는 그 학생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적용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 물론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그리고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여러 가지로 서둘러서 그 학생부 위주의 평가 요소나 방법을 약간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4개 영역의 평가 요소를 3개의 어떤 역량 중심 과정 평가 요소로 개정을 하고 아울러서 평가 항목도 재구성을 했고요. 특히 단위학교의 2015 개정교육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개정교육과정이 제대로 잘 안착이 되고 있는 효과를 대학에서도 충분히 반영 평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학교 생활기록부보다 이제 조금 더 개정교육과정이 다듬어진 학교 생활기를 바라보는 대학의 시선, 즉 반영과 평가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역시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학생 중심 활동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즉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학생이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러한 계획의 의도, 그리고 성실성 등이 종합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이를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 평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전형 방법 및 아울러 사회통합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이렇게 또 전형 요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전 연도와 달리 이렇게 올해는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해당 대학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활용이 되는데 공통문항 1, 2번 온라인 입력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자
서류와 교과, 학업 역량의 정량, 정성 평가가 조금 더 이제 강화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의 그 틈새 전형 지원의 일환으로서 확장성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또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갖춘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학기 초부터 조금 발굴해 내서 특히 이전 연도 직업군인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영역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 추가되어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포함해서 자녀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특성화고 특별 전형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전형에 대한 접근성의 기회를 우리가 조금 더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별 학생부 반영 교과목의 반영 요소를 보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리고 실기 실적으로 구별해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까지 포함해서 국수형 사과 그리고 한국사까지 포함한 전과목,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가 표기된 전과목 그리고 공통 선택 과목의 학년별 균등 반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가중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학년부터 수시 지원하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반영 교과목의 그 반영 비율이 이제는 균등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체능의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의 두 과목 50% 50대 50으로 반영을 해서 하고요. 대신에 해당 대학의 모집 요건을 보여드리고 대학마다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 반영이 이제 전년도에 의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대학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대학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로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의 9단계 등급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1등급부터 기준점수, 대학의 자체 변환 기준점수를 10점부터 9등급 0점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예체능의 경우에는 연기와 체육 분야의 경우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만 대신에 3단계로 기준 점수를 줄여서 A, B, C 이렇게 10점부터 8점까지 이 세 개 영역으로 구별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특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될 게 수시에 반영학기 졸업 예정자는 1학기까지만 만약에 졸업을 한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재수를 한다든지 또 재직자 전형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어떤 다시 또 문을 두드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도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잘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인지 확인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졸업자 지원 자격, 우리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한해서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의 기준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고교에서 본인이 이수한 학과의 기준학과가 지원 모집 단위에서 제시한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학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건이 특성화고의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있어야만 비로소 특성화고 졸업자 지원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이 기준은 수시의 경우라도 수시 당시 8월 31일이 아니라 다음에 졸업하는 1월달, 2월달에 졸업을 기준으로 전문교과 30단위를 이수한 경우로 잡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 분명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해당 대의 경우에는 동일 계열의 이수 단위 수라든지 이수 교과목 등을 소리평가에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특성화고에 해당 고교에서 배우는 여러 전문교과 2, NCS 편제에 나누어진 이러한 전문교과를 또한 일반 교과, 반영 교과와 마찬가지로 정성적으로 평가에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꼭지는 대학에서 바라보는 학교 생활기록부, 즉 고교 대학의 연계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열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과목 간의 위계, 학년별, 학기별 위계 커리큘럼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연계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이 일단 압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좀 더 세분화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주요 특징을 간추려 보면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개별적인 어떤 그러한 특징과 그 활동한 수행의 내용이 충실하게 학교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 하고요. 특히 대학에서는 기록면에 있어서의 학생의 자질과 그 역량의 연계라든지 교과, 비교과 간의 어떤 그 연계성이라든지 학년별, 학기별로 수행한 활동의 기록의 연계라든지 또 동일 학년 내에서 그 다른 교과 활동과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모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간의 어떤 기록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함축적으로 연계지어서 평가 반영의 지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또 하나 학교 생활기록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대학의 평가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은 인적 학적 사항부터 행동특성 종합 의견까지 다수의 어떤 그러한 선생님들이 참여, 관찰, 기록한 이러한 그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한 서류라고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좋은 학생부의 어떤 그러한 관건은 3년간의 그 학교 생활을 담고 있대 그 학생의 충실도라든지 적극성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그 여부도 보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평가 반영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기록된 모든 내용을 어찌됐든 평가에 다 담으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서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고3까지만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활용이 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2024 입시 시습들은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도 현재 고3까지만 한 학기에 하나씩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전과 달리 기록 분량이라든지 항목 등이 대거 줄어들어서 대학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학생부 해석이라든지 평가 반영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부의 어떤 그러한 과목에 있어서 위계 연계 과정의 충실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학생은 모두 컴퓨터 공학의 학과에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A 학생의 보통교과, 전문교과의 어떤 이수 과목의 현황이라든지 B 학생의 보통교과, 수학을 포함한 과탐 영역의 이러한 연계성 잘 충실히 이수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 다 분명히 이수 과목 간의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에 의해서 충실히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조금 더 우수한 역량이 조금 더 뛰어난 학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B 학생의 경우라고 합니다. 비록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은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적용하기는 해석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대신에 A 학생에 비해서는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충실한 특히 이과 학생의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으로서 교과 과목의 그 가장 충실한 수학에 특히 확통, 미적분, 기하 세 과목을 다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물리, 지구가 화학 1, 2의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다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수 과목 간 연계 충실도를 대학에서는 또 하나 큰 학생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례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고등학교 1학년 원년부터 시작해서 3년째 현재까지 계속 코로나의 시기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는데요. 그래도 특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는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성인 원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등교 활동 시에 아주 지속적인 이러한 일관성을 보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수한 이러한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바이오 환경과학과를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Q&A 과정인데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이러한 동아리 활동의 전공 적합성은 해당 전공과 관련한 학업 역량을 얼마나 키웠는가. 그리고 특히 또 동아리 활동에서 주된 포인트는 지원자의 관심 분야라든지 적합성, 적극성의 어떤 그러한 실행 여부 등을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학에서는 또 다른 학업 역량이다라고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검출 실험을 제안했다라든지 또 멈추지 않고 등교 활동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한 전문 교과의 단위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데서 그래서 지원자의 적극성과 전공 관심도를 명확하게 우리가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그 학생의 현재 선생님들과의 그 실제 수업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성이나 관심도가 잘 드러났는지 보는 그러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겠지만 단순히 어떤 정량적인 어떤 양을 늘리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니고요. 학생이 정말 수업에 주어진 수업 시간에서 얼마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학생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잘 수업에 참여하고 이끌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그러한 항목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학생은 이제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사례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어떤 그러한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학습 태도가 굉장히 바르고 예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교과 학습에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준비도가 아주 뛰어난 그리고 특히 자신이 어떤 무역 분야로 진로를 설정하는 학생으로서 자신만의 통계 분석 활동에서 본교 학생 모집 단위로 설정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특히 해외의 직기 경험에 대해서 전주조사까지 했다라고 분석까지 패턴 유형까지 확장시켜서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이 어떤 학습 과정에 좀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전공 수학 능력 그리고 평소 바른 학습 태도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대학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모집 여강 외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에 대한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전문성을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대표 사이트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원의 대학 자료찾기 사이트에서 서울진로 진학정보센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 특성화고 전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전형의 자료들이 아주 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해서 잘 활용을 해서 많은 대학의 입시 정보를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정보 포털 검색어로 어디가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를 잘 개설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교협의 어디가 사이트도 굉장히 많은 대학의 자료들이 잘 수록이 되어 있고 망라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회원 가입만 간단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입시 정보 안내와 원하시는 자료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뽑아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활용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대학의 어떤 그러한 선생님들의 기초 역량을 좀 습득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마련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3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인은 전국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든 3,024명 정도를 모집하고요. 특히 수도권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모집 인원의 변동이 약간 있는데 수시에서는 전년도보다 대거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제 약 570명대로 들어왔고요. 반면에 정시의 인원이 대거 선발로 이렇게 올해 경희대 가군나군, 서울시립대 정시 가군나군, 한국항공대 가나다학원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이제 수시 모집의 인원과 정시 선발 인원의 모집이 우리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거의 이제 50대 50의 같은 균형점을 이루어서 선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한 조금의 어떤 그러한 고도의 집중된 지원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주요 변동 요소를 보게 되면은 올해 처음 총신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3명을 신설했고요. 반드시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대 수원을 포함해서
서경대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 변동이나 새로운 어떤 특성화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신설됐고요.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5명. 그리고 이제 교명을 바꾼 대학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KC대가 강서대학교, 한국상기산업기술대학교가 공학대로, 공주대학교가 국립공주대, 한경대가 한경국립대라든지 이렇게 꽃동대가 가톨릭 꽃동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앞서 모집 시기 이동은 정시 이동은 말씀드렸습니다. 또 강남대나 건대의 경우에는 전형 방법이 이렇게 일괄합산 전형으로 달라졌고요. 면접을 없애고 특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또 지원 기회를 허용하는 고른기회 정원 내 특별 전형의 경우에도 올해는 기존의 17개 대학 외에도 덕성여대 학생부 교과, 차이과대학 이 단계별 전형으로 추가 선발을 한다고 하는 거. 참고로 특별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인 2024의 대입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이제 전면 폐지가 되고요. 고른기의 명칭이 기회균형이나 기회균등 명칭으로 바뀌게 되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반영에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그리고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수학 과목에 있어서 선택 과목 가산점 폐지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어쨌든 내년에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은 이제는 수시 인원보다 정시 인원이 더 약간 명이 늘어나는 정시 역전 현상으로 이제는 바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고3을 포함해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대학에 있어서 적어도 수도권 대학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시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방안을 꼭 한번 강조해서 주지시켜주고 준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대학별 모집 인원 및 전형 유형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방법들은 가천대가 유일하게 올해까지도 단계별 전형 취하고 있고요. 그 외의 대학들은 종합이나 교과의 일괄 합산 전형으로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36대의 경우에 디자인, 학생부 교과와 실기를 반영하고요. 서경대 역시 메이크업 있어서 역시 교과와 실기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성대 역시 일부 학생부와 서류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약 한 100명이 감소한 572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올해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 서류 100% 일괄합산 전형은 카대에서 카톨릭대도 을지대까지, 그리고 수능 최저가 유일하게 국수형 탐, 직탐 포함해서 한개 영역 4등급을 요구하는 수원대학교, 그리고 올해까지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내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전형, 교과 100%는 강남대 협성대까지, 서류와 교과, 건대, 한대, 한성대, 교과와 면접을 치르는 대학의 신한대와 총신대, 실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른기의 정원 내 특별 전형에 대해서 이른바 사회 등합 전형으로 총체적으로 묶는데요. 거기에 1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 각각의 지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번과 4번 항목에 특성화고 졸업자 재학생과 졸업한 재직자의 경우에도 고른기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고른기회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국민대에서부터 협성대까지는 우리 특성화고 특별전형, 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고른기회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또한 비록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성화고의 수시에서의 그러한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인원이 대거 줄어들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꼭지로서 이제 동일 모집 단위에서 동일 대학의 동일 그 학과에 이 고른기회로 또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널려 있다고 하는 거. 대신에 통합적으로 선발을 하고, 대학별로 국민대의 경우에는 이 전형 유형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다양한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이들이 있지만, 국민대의 경우는 타 대학과 달리 보훈과 기초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에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농어촌이라든지 만학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이렇게 그 전형 유형에 지원 가능 포함된 그 여러 가지 기준별 내용도 한번 상세적으로 대학별로 꼭 정리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괄합산 학생부 교과백 덕성여대 협성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즉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상명대에서부터 차입과대 단계별 1, 2단계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소서 2단계 면접으로 선발하는 국민대에서부터 숭실대까지. 특히 면접으로 치루어지는 대학의 경우에는 면접의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학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는 것. 평균적으로 25%에서 35%까지의 2단계에서의 면접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특별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모집 시기별로 해마다 이렇게 전형 유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유용하게 대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이러한 분석과 전략이라고 하는 원투라고 하는 책자들이 발간되어서 각 교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시진영 분석과 특성화고 전형과 관련된 내용에서 유념을 하실 게 5번째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 및 입시 결과의 내용을 우리가 2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서 그 내용에다가 잘 탑재를 해놨습니다. 우리 지원 시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2년 동안에 축적된 입시 결과를 놓고 올해 지원 방향을 한번 잘 맞춰보는 이러한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원의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가천대학교의 지난해 입시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류나 면접이 역시 단계별로 적용이 돼서 단순 학업 교과 성적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전형에 비해서 특성화고 전형은 워낙 제한적이고 그 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항상성을 해마다 그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의 3년치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의 분포들을 보면 역시 2등급대 중반대에서 꾸준하게 지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한번运用을 해 보셔서 대학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입시 결과의 어떤 그러한 경쟁률이라든지 학과별 그 성적의 분포도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입시의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원 내 이제 고른기의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이제 올해가 3년차인데요. 대표적으로 우선 동국대학교의 그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2개년 평균 50% 100분위 컷이 되겠습니다. 출처는 어디가에서 뽑아왔고요. 동국대학교의 2년치 경쟁률은 약간 전년도에는 2020년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지만 대신에 성적의 어떤 분포도는 오히려 상향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또 고른기에 있어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른기에 어떤 허용을 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도 전년도 입시 결과를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한번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보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한 꼭지를 살려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특성화고의 재직자 특별전형을 정말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히 이제 예년과 달리 점점 현재 올해로 넘어올수록 3년 딱 채우자마자 바로 우리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이제 지원자 100명 가운데 50명 가까이 즉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도를 충실히 진학에 대한 재직자의 경우에도 그 열기와 열망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올해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의 수시에서의 주요 내용은 단국대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잠깐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라든지 국민대, 숭실대, 세계대학의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청산하고 서류와 교과, 서류 100의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의 재직자 특별 전형은 약 30여 개 대회에서 전년도보다 약간 늘어난 3,000명, 3,100명대를 선발한다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 전형의 전형별 내용은 일괄 합산 서류 100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카톨릭대에서부터 홍익대고요.
그리고 건대, 경희대의 경우에는 교과 30에 서류 70의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단계별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고대, 서울부터 아주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에서도 한양대, 서울, 에리카까지는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평균 경쟁률은 약 한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 대입 수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4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진로 진학, 특히 대학 입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한 지원 전략의 그 역량이 우리 특성화고를 믿고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의 통로를 넓혀주는 중요한 이러한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 강의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일상의 컨디션 관리 잘 수행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